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의 진행을 맡은 박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곽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스마트폰의 앱에서 새로 생긴 게 있는데요. 버스가 정차될 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때문에 경기도에서 새로 앱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김대리는 빠져도 될 것 같아. 혹시 배제? 이건 내가 마무리할게. 지금 변제? 저기요, 조심하세요. 이건 시비?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육아의 남자 여자가 어딨어? 잘 갔다 와. 걱정 말고 가. 애 기다리겠다. 육아는 눈치 줄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새롭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제가 나이가 많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녔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버스가 정류장에 있으면 정류장이 많아서 막 뛰어다니면서 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도심에선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보면 몇 분 후에 도착하는 걸 받기도 하고, 또 버스 정류장마다 대도시에는 언제 도착한다는 게 있기도 하죠. 근데 경기도가 이번에 이 앱을 내놨던 이유는요, 경기도 내에 보다 보면 배차 간격이 25분이나 35분 정도로 넓은 차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걸음이 빠르지 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하다 보면 30분에서 40분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저 이제 갈 거니까 금방 하고 집에서 누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까운 데서 그냥 무정차하고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큰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거고요. 일반 도심에서는 기다리면 3분, 4분, 길어도 10분, 15분이면은 새 차가 오지만 배차 간격이 넓은 쪽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스마트폰 벨 앱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앱을 설립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버스를 탈 때 보면은 제 할머니, 어르신분들, 또 노약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워달라고 해도 그냥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잘 개발이 된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요즘 버스를 보게 되면 전보다 높이가 낮은 저상 버스도 많습니다.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이나 어르신들도 타기가 좀 편한 그런 버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그 환경적으로 사용하는 연료가 훨씬 더 좋은 그런 버스들도 나오고 있죠. 문제는 버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정해진 노선을 도는 버스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빨리 돌거나 내지는 한 번이라도 더 돌 수 있게 되면 수익이 더 오른다,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버스 노선을 하나만 도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운영하는 보통 회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생각보다 빨리 가야 화장실이라도 좀 편하게 가거나 점심때 밥도 먹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쫓기는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매번 똑같이 서고 타고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짐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단체가 내리게 되면 그 다음 정류장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의 운영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여기에 열차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버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있는 사인을 보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잠시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도착 번호는 몇 번 이렇게 안내하는 걸 한다고 했을 때 세금 들어간다고 하지 말자고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깊은 밤에 버스가 끊어졌는지 혹은 어디쯤 와 있는지 몇 분에 도착하는 것들은 사람에게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 이런 걸 하고 있듯이 경기도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어서 도심은 말할 것도 없고 배차기한이 넓은 곳에서도 이런 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시작은 경기도지만 점점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 버스 안에서 말고 밖에서 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앱을 실행할 수 있는데 혹시 안에서도 이렇게 하차하고 싶다고 앱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직 없는 건가요?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커피숍 가보면 요즘 농인분들은 더 많이 아실 텐데 사이렌 오더 같은 식으로 직접 카운터에 가지 않고 주문을 해서 받는 경우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설명하기가 불편하거나 내지는 사람 많은데 줄 길게 서서 기다리는 거 않고 그렇게 원격으로 집어넣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도 원하는 걸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버스 같은 경우는 늘 가장 큰 문제인 게 지금도 119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장난전화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버스 안에서만큼은 내릴 때 누르게끔 벌이 좀 더 다양하게 배치가 돼 있으니까 그걸 한동안 하겠지만 아마 버스에 따라서 그 벨이 많지 않거나 혹은 또 손에 잘 닿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가 조금씩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별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좋은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그런 뭐 장난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타 시도에서 갖다 쓸 텐데요. 요즘은 지자체라고 해서 전에는 어떤 도에서 하나 좋은 정책을 만들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다 갖다 확대시켰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고 경기도에서 했으니까 경상남도에서도 갖다 쓸까? 전라북도에서 갖다 쓸까? 대전에서도 갖다 쓸까? 이렇게 서로 검토해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국무총리상으로 좋은 정책이나 국민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내놨다 하게 되면 상도 받아요. 그럼 정부에서 보조금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경기도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분명히 전국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고요. 이건 사실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고 노선이 길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환영받을 만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조금 지나다 보면 언제 버스 꼭 와주세요 하는 걸로 신청하는 택시 못지않은 서비스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요. 서울에서도 이 서비스를 보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들려요. 마을 버스들 같은 경우는 손에 짐을 들고 있다 보면 어머님들끼리 또 얘기하다 잠깐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옆에서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럴 때 나 여기서 탈 거다라고 몇 번 버스를 찜해 놓으면 그 버스가 정차하는 서비스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이고 버스 놓쳤다 하시는 분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더 편리하게 많이 버스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대화를 보시고 유익하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손가락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